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프가 판별식에 따라 이차 함수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물론 지금 그린 것들은 전부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는 가정 하에 지금 그린 것들이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 지금 그린 것들이죠. 그랬을 때 각각의 차이는 바로 판별식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양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찾는 게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이해가죠?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얘 같은 경우는 윗부분은 요거 이상 요거 이하 이런 거, 얘 같은 경우 윗부분이 전부 다, 그쵸? 얘 같은 경우 윗부분 하면은 얘 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찾을 줄 알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딴 거보다는 일단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에 따라 그래프가 어떨까 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268페이지에 있는 91번 문제부터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268페이지에 있는 91번. 일번 문제를 봤더니요, 얘는 좀 독특하게 이제 범위가 나오죠.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0 포함, 4 포함해서 0 이상 4 이하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A의 범위는 어떨까라는 문제입니다. 기존까지는 앞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찌 보면 2차 함수를 다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 쓰신 거 뭐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구나. 두 번째 걸. 두 번째 범위를 하면 썼구나. 그치? 이게 마이너스 4고 이게 2. 고맙습니다. 마이너스고 이게 2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네. 범위가 하나 있고요.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 맞죠? 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설명할 때 2차 함수를 다 쓰고서 이제 위아래를 따졌단 말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를 다 쓰겠다 이게 아니라 2차 함수의 x 좌표가 마이너스 4인 부분부터 플러스 2인 부분까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마이너스면은 뭐 여기쯤 나오겠죠? 플러스이면 여기쯤 나올 거예요. 그렇죠? 2차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중에서 딱 요만큼만 쓰겠다는 거예요. 요만큼만이라도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부분들은 x축 아래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만큼만이라도 x축 위에 있길 바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2차 함수가 다 있을 필요 없이 딱 요 해당하는 범위. 일단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기억나요? 2차 계수가 1이죠. 현재 1차 계수 4고요. 그렇죠? 이 둘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축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차 함수의 축을. 축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축의 방정식 일명. 이거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현재 1이죠? b가 얼마야? 4죠? 그럼 축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축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는 건 이해가죠? 그렇죠? 이게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말고요. 좌변에 있는 거에다가 는 y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2차 함수가요. 축이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봐요.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다 쓴다고 했어? 아니죠. 2차 함수 요만큼만 쓴다. 그쵸? 잘라서 쓰는 거야 2차 함수를. 마이너스 4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그치?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상상해. 2는 어디 있겠어? 2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겠죠? 멀리. 좀 이해가요? 좀 멀리 있는 것도 이해갑니까? 요건 2칸밖에 안 되고 요건 4칸 되거든. 그치? 더 멀리. 요렇게 약간 비대칭 모양의 나이키 모양 요만큼만 쓰겠다는 거예요. 요만큼만이라도 뭐 하고 싶다? X축 위에 있고 싶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어떻게 생기겠다는 거냐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나이키 모양은 다 요 범위 내에서는 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X축이. 또 노란색 부분이 다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래 부분도 있잖아. 다시. 이해가? 이런 건 안 될 거라고. X축이.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저 녹색처럼 생기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네, 이런 거죠. 제일 낮은 곳이 X축 위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제일 낮은 곳이 X축 위에 있으면 요 나이키 모양도 다 X축 위에 있을 수 있겠네. 이해가? 제일 낮은 곳에 Y 좌표가 얼마일까 하면은요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 Y표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빼기 8 더하기 A제곱 빼기 3이 나오겠네. 그치? 정리하면은 A제곱 빼기 3A 빼기 4 나오겠네. 그치? 뭐라고? 여기 Y표가 A제곱 빼기 3A 빼기 4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이 나이키 모양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인데 그게 아마 X축보다 위에 있다면 그러면 노란색은 다 위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Y표가 0보다 크다. 얘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앞서서 할 때는 2차 함수를 다 쓰고 할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이만큼만 잘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축이에요. 축. 2차 함수 축이 어디니? 뭐 표준형 고치고 막 이런 거 썼잖아 옛날에. 그치?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축이 일단 어딘지 알면 되거든요. 축이 어딘지 알고선 그럼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인데 이렇게 잘라서 쓴다면 여기가 제일 낮은 곳. 여기만 X축 위에 있으면 다 위에 있겠다 라는 생각. 이걸 푸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2차 부등식이죠. A가 단순한 2차 부등식. 그쵸? 뭐 1, 1, 뭐 1, 4, 마풀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어떻게? A 더하기 1, A 빼기 4는 정답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2차 부등식 풀면 해봐. 나오죠? A가 4보다 크던가 마이너스보다 작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요거만큼은 좀 이렇게 숙달되게 연습을 해라. 기억나요? 숙달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빨리 구할 수 있게 요거만큼. 단순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단순한 꼴들은 답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잘라 쓸 거야. 그거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해가죠? 아까 내가 저기 처음 썼던 범위가 2번의 범위군요. x가 0부터 4까지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4까지만 잘라 쓰겠다는 거고요. 이제 어때야 돼요? x제곱 빼기 a제곱 x 빼기 20이 0이하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번에는 저 2차 함수가 이제 어떻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0 이하니까 x 뭐 틀렸는데 또 틀렸어? 뭐 틀렸어 또?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 그래요? 왜 정신 나갔나? 왜 이러지? 고맙습니다. 풀기 전에 이거 풀기 전에 알려주세요.
한참 풀고 와서 답 틀리다. 왜 답이 틀리지? 뭐야? 문제를 썼잖아. 이러면 또 혼란하니까. 됐죠? 그러면 네. 어쨌든 이차함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이차함수? 이차함수 없는데 이러지 말고요. 좌변은 y라고 놓은 이차함수입니다. 그렇죠? 이 이차함수 말하는 건데요. 이 이차함수가 이제 어떻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에는 0 이하다였으니까 x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전부 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 범위만큼이라도 요 범위만이라도 x축 아래에 있어라. 다른 부분들은 위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인 게 축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축에 해당하는 걸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문자가 있으니까. 그치? 하지만 그래도 축은 찾아야 됩니다. 이거 축 얼마입니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a분의 b라면서요. 그쵸? 마이너스 2 a분의 b. A는 A가 여기 말하는 A가 아니죠. A는 2차항계수예요. 2차항계수 1이고요. B는 1차항계수죠. A죠. 이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국 축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건 분명히 0 이하일 거예요. 왜냐면은 제곱이라는 건 0 이상이잖아. 그렇지? 두 번 곱하는 제곱이라는 건 0 이상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음수를 곱한 거예요. 요건 0 이상, 근데 음수 곱했어. 그러니까 0 이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죠? 어쨌든 확실한 건 축이 음수 쪽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이건 아래 블록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알라블록화 이차함수가 여기 자리가 음수 쪽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0이나 4는 어디 있겠습니까? 0이나 4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라는 수는 0 이하니까 뭐 같아져 봐야 축의 위치랑 똑같아요. 축이랑 이제 0이랑 똑같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왼쪽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축이 0보다. 이해가요? 크기 순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근데 나는 얼마만큼 쓴다 좀 전에? 0부터 4까지만 쓴다며 나는 이차 함수를 요만큼만 쓸 거야. 그리고 요만큼이 어때야 한다? 0 이하에오니까 뭐에 갔어?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x축을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일까? x축을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x축을 이렇게 잡으면 어때? 요 노란색 부분만큼 일단 x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이건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x축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러면 노란색이 x축 윗부분도 이렇게 있잖아. 아래 부분도 있잖아. 나는 항상 x축 아래 이게 바라는 거거든. 요만큼에서만큼은 항상 x축 아래. 이해가? 노란색이 항상 x축 아래. 그러니까 빨간색과 같이 그리면 안 되는 거지. 이처럼 그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노란색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여기죠? 그렇죠? 제일 높은 곳. 여기가 0 이하면 되지 않을까? y좌표가? 이해가? 제일 높은 게 0 이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다 0 이하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x좌표가 4일 때 x좌표가 4일 때 y가 얼마 나오니? y가 4 대입하면 16 더하기 4a제곱 빼기 20 나오죠? 그쵸? 이 y좌표가 0 이하이길 바란다 이거죠. 이해가요? x표가 4일 때 y표가 0 이하기만 하다면 이거 노란색 부분 다 아래쪽에 있겠네. 그러니까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게 맞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돼? 요만큼 무등식만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풀면 4a제곱 빼기 4가 0 이하죠. 뭐 4가 나눠도 a제곱 빼기 1이 0 이하인 것도 이해가죠.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1, a 빼기 1인 것도 이해가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죠. 이거 보자마자 한 번에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를 다 쓰자가 아니라 2차 함수를 어떻게 하자고? 잘라 쓰자.
빨라서 그만큼만이라도 위에 있길 바란다. 그만큼만이라도 아래에 있길 바란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 참수를 다 그려야 됩니까, 쌤? 다 못 그리죠. 어차피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려요, 그렇죠? 축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모습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축을 이용해서. 그 축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축 공식. 이해갔어요? 축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파트가 끝났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연립 부등식 푸는 거 배웠죠, 앞에서. 그쵸? 이렇게 그리는 거. 단지 그 부등식이 2차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앞에 요 개념보다 이게 더 쉬울 겁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 27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로. 대표용 92번 문제에 있는 1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보다 작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가 잘 봐야 돼. 또 잘못 쓸까 봐. 계속 잘못 쓸까 봐. 맞죠? 다음 부등식을 풀어봐요. 위에 있는 부등식은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쵸? 이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냐?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0보다 작아요. 작아요. 0보다 작다. 해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사이로. 그치?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해가죠? 이것만큼은 빨리빨리 생각한다니까. 밑에 있는 식은 한쪽으로 이항합시다. 이거 싹 다 저변으로 이항한다고 치면은 이제 일단 마이너스 x제곱 되겠네. 2차항은 이해가니? 1차항 빼기 x 상수항 더하기 2 0이야. 나오죠? 그쵸? 최고차 기수가 웃으면 어때요? 꼴 보기 싫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 기수 양수가 구자 하면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보다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요것도 인수분해 되죠?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하나는 x 더하기 2, 하나는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x 더하기 2에 x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때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큰 쪽. 그러니까 근을 2차 방정식 보면 근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 이해가죠? 큰 근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은 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 붙습니다. 얘는 등호 첫 번째 거 등호 없었죠? 등호 없습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구한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겠어요? 연립하는 거라며, 그치? 그럼 뭐 하는 거야?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녹색은 어떻게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면은 구멍 뻥 뚫고 구멍 뻥 뚫어서 사이, 그치?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해가죠? 주황색은 어떻게 그립니까? 1 이상, 1이 어딨어? 1이 여기, 이 안에 있겠네. 1, 그치? 2 이상이니까 여기 색칠해서 오른쪽,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2, 2야. 마이너스 2는 또 마이너스 더 왼쪽에 있겠죠? 여기 색칠해서 얘 왼쪽 이렇게. 주황색은 이렇게 2개, 녹색은 이렇게 1개. 이해가죠? 주황과 녹색이 겹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만큼이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쓰는 거야? 1 이상, 2 미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이게 아까 했던 거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뭐 축을 생각할 것도 없고, 안 그래? 그래프 자를 것도 없고, 그냥 딱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거 찾기.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운데 부둥 절대값이야 해가지고 또 힘들어하겠죠 분명히.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의 절대값이 8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푸시오입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나나 모르겠는데요.
절대값 하나만 있는 모양.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억날까요?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부등식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걸 내가 풀어본 적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절대값 x가 3이다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x는 뿔마 3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뭐 간단한 거잖아. 3의 절대값도 3이고 마이너스 3 절대값도 3이니까 그치? 저렇게 하면은 바로 x가 구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방정식 이렇게 풀고요. 부등식은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어떻게 푼다는지 기억나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직선에서 원점부터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거리가 3보다 짧아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써야겠죠. 이해가요?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푼다고 했죠? 이거는 x가 3보다 크던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던가. 그러니까 마치 요 두 개가 마치 2차 부등식 푸는 거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렇죠? 2차 부등식 푸는 것처럼 이렇게 작다, 크다. 그렇죠? 2차 부등식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저걸 딱 보고 생각해봐. 이게 그냥 좌변에 그냥 하나의 절대값 아니야 절대값. 큰 절대값. 8보다 작다. 녹색깔 같은 거야 아닙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것을 한 번에 풀 때. 이거 뭐 복잡하게 양수일 때 음수도 나눠서 안 풀고 한 번에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운데 있는 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라는 식이 누구와 누구 사이일 것이다. 8과 마이너스 8 사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녹색을 이용해서 이해가요? 요거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 이해가는 거지 그치? 이해가죠?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이런 부등식은 왼쪽 거 2개 해서 풀 거예요. 그쵸? 또 하나는 오른쪽 거 2개 이렇게 풀 거고요. 그쵸? 자, 왼쪽 거 2개를 봤더니 식 이런 거네. 마이너스 8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마이너스 8고 이항하면 지워지겠네요. 이거 2개는. 그쵸? 그러니까 뭐만 남아? 보다시피 x제곱 더하기 6x가 0보다 커요만 남을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에 x 더하기 6인 것도 이해갈 거고요. 그쵸? 0보다 커요 나왔으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0보다 크다 아니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요? 왼쪽 부분 2개 풀었습니다. 오른쪽 거 2개 손을 쓸까요? 이건 식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 8보다 작다 이런 식이네요. 그쵸? 그럼 8이 이항되면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항했으니까.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8과 2인데 8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x 더하기 8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어때? 2차 부등식이 이제 작다. 뭐라고? 0보다 작다. 작게 나왔으니까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죠? 이게 쉽죠? 그쵸? 확실히. 그래서 두 번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왼쪽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랑 오른쪽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게 2개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됐어? 수치선 그려서 겹치는 거 사는 거잖아. 그치? 빨간 부분 어디서 나왔죠? 0보다 커요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 이해가죠? 녹색 부분은요 마이너스 8 이거 왼쪽에 있겠네. 마이너스 8 여기 부터 2는 또 이거보다 크죠? 0보다 그쵸?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쵸?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녹색과 빨강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그쵸? 답은 2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6까지 하나 또는 0부터 2까지 하나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죠? 어때요? 연립 2차 부등식이 훨씬 쉽죠? 아까 했던 것보다. 그쵸? 우리가 앞서서 계속 뭐 그래프가 어쩌니 뭐 판별식이 어떠니까 뭐 이차함수 S축과 만나니 안 만나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런 기계적인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요거만큼이라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라. 이게 거의 보다시피 이런 2차 부분식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그게 아닌 것들은 다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는 것도 있고, 뭐 지금처럼 그냥 뭐 단순 계산만 쭉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가져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요건 좀 어려우려나? 93번 271페이지 연립부등식이요. 하나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또 하나는 x제곱 빼기 k 더하기 5의 x 더하기 5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과연 k는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문제. 뭐 처음 배우는 거야가 아니라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푼다고 각각 풀어서 겹친 부분 찾기. 그치? 그게 다란 말이야. 위에 거 풀리겠죠? 이해가요? 위에 건 인수분해잖아. 그치? 이거 얼마로 되니? 4, 2.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첫 번째 거 풀면은 x 빼기 4, x 빼기 2 이렇게 인수되는 거 이해 가죠? 이해 가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건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저거 인수분해 돼요, 참고로. k가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이쪽이 1, 1, 이쪽은 5, k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게요, 이렇게 풀리죠? x 빼기 5, x 빼기 k 이렇게 풀립니다. 이해 갑니까? 저 처음 연립부등식을요 정리해서 인수분해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죠? 그쵸?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난 누구랑 얘기하냐? 그치? 위에 거는 그릴 수 있겠죠? 숫자니까. 아래 게 좀 문제겠네요. 그쵸? K가 뭐야? 이럴 거예요. 그쵸? 일단 위에 거를 그랬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하나는 숫자로만 돼 있고 하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라는 문자는. 그럼 일단 숫자부터 먼저 그리세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죠? 이거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2보다 작다. 이거 이해가죠? 첫 번째 거 해. 그쵸?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수직선에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네. 4보다 크다. 아니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자, 두 번째 거는, 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건요,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보다시피 작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작다.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알겠어요? 얘는요, 모양 자체가요, 수직선에다 그리면요, 모양 자체가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그쵸? 근데 여기가 O인지 여기가 O인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쵸? 하나가 O고 하나가 K일 겁니다. 이해가요? 하나는 O고 하나는 K일 텐데 그게 어디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이해가지? O부터 K까지인데, 아니 K부터 O까지인데 누가 O고 누가 K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생각해봅시다. O가 만약에 왼쪽에 있고 K가 오른쪽에 있다면요, 이 그림을 여기 합쳐시켜보세요. 5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K는 그거 더 오른쪽에 있고,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얀색과 파란색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겠어? 연립부등식이야. 5부터 K까지.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5가 왼쪽에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왼쪽에 오겠다는 거예요? K일 거예요. 그건 이해가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 풀면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그쵸? 2 미만 4초가. 두 번째 그릴 때 분명 이런 모양입니다. 두 번째 거. 그쵸? 근데 5가 왼쪽에 있으면 안 됐어요. 그쵸? K가 왼쪽에 있었거든요. 5가 오른쪽. 5가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그릴 거야. 그리고 K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두 색이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 뿐이고, 그래야 해가 4보다 크고 5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해가.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게 따져야 한다는 거죠. K가 어떤 수예요? 5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겠어? 무슨 말인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거 보면 5부터 K까지면 이런 모양 아니겠어? 이런 모양이면 해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4부터 5까지라고. 그치? 5부터 K까지 나오거든. 이건 아닐 거고. 그럼 반대로 5가 오른쪽에 오겠네. K가 왼쪽에. 그치? 그 K 왼쪽도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무슨 뜻인데?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4부터 5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림 잘못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2부터 4까지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를 5부터 K까지 되면 근데 K부터 5까지 왼쪽이 K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라는 게 K5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공통해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요. 요만큼은 해가 이게 아닐 거예요. 4보다 크다고요? 여기는 4보다 더 큰 K인데? 그렇죠. 해가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마 내가 찾고 싶은 건 아마 이 두 번째 그림 얘일 거야 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림을 여러 개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정답에 그림이 한 번만 나와 있다고 여러분 실제 풀 때도 한 번만 그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그립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뭐 5번, 6번 그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경우가 많아서. 이건 정답이니까 당연히 정답으로 가는 딱 그 그림만 그려놓는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그려봐서 이게 맞구나를 찾아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입니다. 안타깝지만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리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죠? 나만 더? 이해가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만약에 2부터 4까지 이만큼인데 K부터 5까지야? K를 만약에 너무 멀리 보내. 너무 멀리 보내서 K를 여기까지 보내고 5가 여기 있다면 이때는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또? 이때는 해가 또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요만큼 따로따로 해가 4부터 5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해가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K부터 2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K를 또 너무 왼쪽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적당히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적당히 어디겠어? 바로 요 두 수 사이 부분에 떨어뜨릴 겁니다. K를. 그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의 범위가 어떨까 상상이 갑니까? K는요 보다시피 2와 4 사이에 떨구면 돼요. 일단 이해가요? 보다시피 이렇게 2와 4 사이 이 사이에 K를 떨구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등호의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등호 붙는다고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그 뜻은 K랑 이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K가 뭐야? 이 파란색 왼쪽 부분, 그렇지? 2는 어디 있어? 있잖아, 그렇지? 파란색 왼쪽 부분을 2랑 붙여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릴게요. 2부터 4까지 흰색이 나왔잖아, 그렇지? 여기가 5인 거 일단 딱 알았어. 요 자리가 2랑 이렇게 붙어도 되나요? 라는 겁니다. K라고 하는 이 왼쪽 자리가 2랑 딱 붙어도 그때에도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4부터 5까지만? 맞죠? 왜? 여기 어차피 흰색은 색칠 안 되죠? 파란색 색칠 되지만 흰색은 구멍 뻥 뚫었다 색칠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따라서 이 왼쪽 자리가 2라고 하는 눈금이랑 맞아도 돼요. 무슨 얘기라고? K라는 값이요 2라는 눈금과 맞아도 돼요. 이해가요? 이해가? 이건 반대로. 그러면 K라는 눈금이 4랑 맞으면 어떨까 이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2, 4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는 5부터 쭉 내려가는 건데 쭉 내려가는 이 모양이 만약에 4에서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더라도 해는 요만큼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4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흰색에 4 없는데? 파란색에 4가 있어도 흰색에 4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를 구하면 4 빼고 5까지 아닌가?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뭔 뜻이에요? K, 이 왼쪽, 파란색 왼쪽 부분이 4라는 눈금과 또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 눈금하고 말아도 되고 왼쪽 눈금하고 말아도 되고 요 사이에 떨어져도 되고 이해가요? 여기도 등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얼마까지냐면은 2 이상 4 이하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그다시 어때요? 그림을 무려 6개나 그렸습니다. 이게 문제를 계속 풀어줄 때마다 계속 지금처럼 많이 그릴 수는 없어요.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이거를 천천히 설명하려고 6번이나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해가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서 해야 될 겁니다. 경우를 하나씩 다 따져서 말이죠. 이해가냐고 무슨 말인지. 이게 니들이 앞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고등학교 수학이야. 선생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예,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다 해봐야죠. 안 그래요? 선생님 2랑 왜 같아요? 선생님 4랑 왜 같아요? 다 해봐야죠. K가 2라는 얘기는 이 그림 아닙니까? K가 4라는 얘기는 이 그림 아닙니까? K가 2와 4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 그림 아닙니까? 이 세 개만 되지 않아요? 보다시피 K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유튜브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봐요. 어떡하냐? 어떡하냐고! 일단 이해하는데 주목하라고 했어. 그치?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는 됐는데 내가 필기를 못했다. 뭐 오늘 같은 날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필기 못했어도 뭐 집에 가서 다시 보면 되겠지 뭐. 그치? 안 그래? 뭐 너무 빨리 설명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럼 뭐 저기 그 유튜브 보면 배속 있잖아. 배속 0.8배속 이런 거 있지. 알아? 그걸로 들어 그러면. 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럼 뭐 밑에 있는 유제랑 아니면은 뭐 EBS 아니면 뭐 다른 뭐 문제집에 있는 거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센 문제집 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2차 부등식만 찾아봐도 영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또 공부하셔야지 뭐 어떡해. 그래 안 그래?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경우를 많이 따지는 겁니다. 답안지에 그림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 공부한다는 게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고 공부한다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답지 보고 공부해봐라고 하는 게 답지를 펴놓고 공부하는 뜻이 아닙니다. 풀고 나서 답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하면서 답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하고 푼 풀이와 답지 풀이가 100% 일치하는가? 그러면 뭐 훌륭한 거 아니겠어? 두 번째, 내가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답지랑 다르다. 과연 그럴 때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 풀이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내가 푼 게 맞아. 답지 풀이도 맞는데 내가 푼 것도 논리적인 결함 없이 완벽하게 푼 거야. 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스스로 체크하기가. 그쵸? 답안지랑 똑같이 풀었으면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답지랑 다르게 풀었어. 정답은 맞거든? 그럼 내가 뭐 잘못 푼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이 들어야 돼 사실은. 안 그래요? 해설을 보면서 그 점 의심이 들어야 된다고. 나 이렇게 안 풀었는데 답은 맞네. 혹시 내 풀이에 혹시 구멍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풀이가 맞습니까? 라고 그러죠. 세 번째, 답이 틀렸어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답이 틀렸으면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답만 보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니까? 맞은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풀이가 정말 일치하는지.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림 자체를 여러 개 그려봐야 됩니다. 원래 이 단원 목표가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왜 얘만 답이 되냐고요. 그거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더니 안 되던데? 얘만 되던데? 그래서 답지에는 얘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은 나중에 수학이 힘들어지고 답지를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 94번 문제. 이것도 쉽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x제곱 빼기 2kx 빼기 2k 더하기 3은요 반만이네요. 2차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더하기 3은요 두 방정식이 있는데 모두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나누고 싶습니다. 단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는 조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이 허근 가는 조건이 뭐였죠? 그럼 딱 한 번 떠올라야죠.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뭐야? 뭐냐고 작죠. 그쵸? 허근 나온다.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왼쪽 2차 방정식 판별식 구해서 0보다 작다. 오른쪽 2차 방정식 판별식 구해서 0보다 작다. 그 두 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판별식을 그냥 D를 안 쓰고 이렇게 1차 계수가 짝수일 때는요 보통 4분의 D라는 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4분의 D. 4분의 D.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4분의 D가 어려우면 그냥 일반 D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D로 하라고요. 그냥 D. 무슨 차이가 있죠? 4분의 D는요 2로 나눈 마이너스 K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H입니다. 1 곱하기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3. 이게 4분의 D고요. 일반 D는요 그냥 하는 거죠. B의 제곱 빼기 4AC. 그렇죠? 요거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3. 이해가죠? 잘 보면 보일까? 요거 4, 요것도 4 있지. 그래서 4로 나눈 게 이거란 얘기야. 그렇잖아. 이거 잘 보면 4K 점 나오고 이거 4 있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식이? 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더 편하잖아. 그렇지? 이게 더 식 깔끔하니까. 이거 앞에 4, 4 붙잖아. 그렇지? 정지하면 귀찮지 않겠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위에 걸. 근데 안 되겠으면 아래 걸로 하세요. 일단. 자, 요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전개했을 때 K제곱에 요게 플러스 2K 빼기 3이 되겠네. 그치? 요게 0보다 작으면 돼요. 오! 이거 간단한 2차 분식이네. 그치? 인수분해 돼요? 1, 3, 뿔마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는 하나는 K 빼기 1이고 하나는 K 더하기 3이겠네? 자, C보다 좀 어때요? 0보다 작다.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두 개 사이. 그치?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3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두 번째 2차 방정식 얘는요? 얘는 그냥 판별식 쓰는 거죠. 그럼 뭐예요?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C죠. 그쵸? 요것도 어때야 돼요? 전부 다? 작으면 됩니다. 그쵸? 둘 다 허근이니까. 이해가죠? 전개하면 이거예요. K제곱에 빼기 4니까 4K 빼기 10이 는 거야. 인수분해 되나요? 6과 2, 6이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럼 하나는 K 빼기 6이고 하나는 K 더하기 2겠네. 0보다 작다. 이번 0보다 작다예요. 작다. 어떻게 나온다고? 두 개 사이. 누구 사이? 마이너스 2와 6 사이. 이해가죠? 나머지는 똑같잖아. 아까랑 그치? 수직선을 그려서 하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예요. 요 사이.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네요. 마이너스 1이 요 둘 사이에 있을 거고 플러스 6은 이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치? 요 둘 사이. 겹치는 부분은 얼마만큼? 요만큼. 정답은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부터 K죠. 문자는 1까지. 이해가죠? 어때요? 쉽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전혀 어렵지 않잖아. 그냥. 단지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져요. 판별식 음수.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아닌가요? 5단원에서? 5단원 맞지? 5단원. 그치? 5단원에서 배웠잖아. 2차 방정식. 내가 있잖아. 5단원에서 배우는 건 고작 판별식과 알파 베타입니다. 5단원 통째로 보면 이건 판별식과 알파 베타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판별식 이용해서 2차 함수 그린 것도 봤죠? 판별식 앞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쓰고요. 이해가죠? 쉽죠?
내가 무슨 뭐 강도냐? 내가 노상강도야? 내가 칼 들고 니 협박해요? 안 쉬운데 쉽다고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요 다음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 어려운 거 많을 겁니다. 일단 한 번에 개념을 쭉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할게 요 2차 부등식을 배우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아마 1학기 전체를 통틀어도 많이 어렵다라고 꼽히는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쳐본 결과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에 올라가면 또 나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뻔한 겁니다. 이것을 근의 분리라고 부를 겁니다. 문제집에 따라서는 근의 분리 대신에 근의 위치라고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수, 알파라고 할게요. 어떤 수보다 크다, 뭐 아니면 작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작거나 같다 많잖아, 그렇지? 부등식들 이해가요?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싸잡아서 근의 분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가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싸잡아서 근의 분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가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예를 들어서 간단한 쉬운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빼기 2에 x 빼기 k가 는 0이다.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근의 분리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한번. 저 무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그래 안 그래?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크다라는 말 나왔죠? 그쵸? 뭐라고요?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수보다 커요? 어떤 수보다 작아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근의 분리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근의 위치. 그러니까 이 근들이 1보다 큰 쪽이 있구나, 1보다 큰 쪽으로 위치하고 있구나, 1보다 큰 쪽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 근의 분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지금은 간단해요. 왜? 풀면 x는 두 근이 2와 k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얘 1보다 크죠? 그럼 얘만 1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k분이 뭐예요 하면은 k는 1보다 크답니다. 이해가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안 나와. 이거 누가 다 푸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저기 중3 애들한테 던져도 다 풀 것 같은데 이런 거? 이 정도는? 그치?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빼기 4는요.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럴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요? 이 방정식 어떻습니까? 아까는 내가 아예 인수분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전기하기 귀찮아가지고 전기하식 쓰기 귀찮아서 인수분해 써버렸는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k가 얼마인 줄 알고 인수분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이게 근의 분리 문제는 맞습니까?
그쵸? 방정식의 근이 양수. 지금 0보다 뭐 크다 작다 안 나오는데요? 그럴 거야 니들? 양수가 무슨 뜻이야? 이 0보다 크다 아니야 이게? 그래 안 그래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어떤 수보다 크다 혹은 작다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단 아까랑 다른 점이 뭐라고요? 아까랑 다른 점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뭘까요?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근의 공식으로 푸는 건가요? 근의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거는 풀 수는 있는데 나는 풀 수 있어. 니들은 못 풀어. 알겠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짝수 공식 쓰면 한 번에 나올 거고 뭐 모르겠으면 그냥 그 공식 써 그냥 알지? 2 뿔마 루트 4 빼기에 k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짝수 공식 쓰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뭐 k가 들어간 거 그게 중요한 아니라 그치? 따라서 한글은 누구예요? 2 더하기의 루트 8 빼기 4죠? 8 빼기 k죠? 또 다른 건 누구죠? 2 빼기 루트 8 빼기 k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며. 따라서 얘도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도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됩니다. 사실은. 이해가요? 문제는 뭐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부등식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볼 거냐? 무리부등식이라고 볼 거예요. 무리부등식. x, k와 같은 이 미지수가요. 근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뭐라고 본다고요? 무리부등식. 뭐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교육과정 바뀌에요. 무리부등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풀이가 달라요. 뭐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곱해서 푸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더 있습니다, 풀이가. 그거 말고도.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이걸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다가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못 풉니다. 나는 풀 수 있어요, 참고로. 나는 아니까. 나는 아니까 풀 수 있고 여러분은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못 풀면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근의 분리 문제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건 아예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못 풀어요. 참고로. 여러분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이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2차 부등식 파트에 있을까요? 네, 2차 함수와 부등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풀려고 그 두 개를 활용해서 풀려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파트가. 자, 일단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배워서도 안 되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난이도 1짜리 있고 난이도가 2짜리가 있습니다. 난이도 1짜리 뭡니까 하면 이거예요. 0보다 크다 같다. 즉 양수, 음수 갖고 문제 내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요거보다 한나게 업이 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0이 아니라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숫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3 이해가 무슨 말인지? 0짜리를 줄 때, 양수, 음수 줄 때랑 1, 2, 3 다른 숫자 줄 때랑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예 통째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묶어서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지금부터 2차 함수 x절편을 합니다. 지금 2차 함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요! 좌변을 는 y라고 는 2차 함수. 다시 할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빼기 4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빼기 4라고 하는 2차 함수고, 또 하나는 y는 0이라는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오 아닌가요 혹시? 이해가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또 위에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y에 0 대입한 거 저거 아니냐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요거 연립하시오가 이거 방정식 푸는 거 아니냐고. 이해 갔어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y가 0이라며. 여기 0 넣어봐. 이거 아니야? 이거 위식?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은요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랑 같아요. 이해가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함수로 볼 수 있잖아. 이거 무슨 함수고? 2차 함수. 이건 뭐였죠? 기억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x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과 연립 교점. 기억나? 그것도 연립은 교점이에요. 교점은 연립하면 돼요. 기억나요? 두 개의 연립, 즉 두 개의 교점. 두 개의 교점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뭐라고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좌표 좌표가 모두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근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로 바꾼다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노란색 2차 함수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K 때문에 못 그려요. 하지만 우리 이거 할 수 있죠. 최소한. 뭐? 아래 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빨간색 X축이라며. 두근. 교점이 두 개인가 봐. 사실은 이것도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떠라. 몇 시냐? 이 두근이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 사실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 요 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때는 두 경우를 다 생각해서 풉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중근과 두 개, 교점은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x축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 교점 둘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눈금 중에 0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0이 이렇게 있어야 교점 두 개가 모두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분음도 양수일 거야. 이해가냐고. 방정식의 근이 얼마보다 커요, 작아요? 라는 내용을 함수의 절편이 0보다 커요 라고 해석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예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려면 그때는 K가 어때야 될까? 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일명 축값D. 이건 쌤들에 따라서는 뭐 갑축D, D축값, D갑축 뭐 다르게 부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또 다르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축값D, 갑축D 이렇게 부를 겁니다. 축, 갑, D 세 개를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가 이럴 것이야 를 찾을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축값D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알겠죠?